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들, 내가 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 삶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하고, 그 결정들이 결국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신념은 남들이 보기에는 도움될 것 같은데 이러는데 자기 스스로에게는 나 좀 힘들어 이런 신념도 있고, 또 어떤 신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도움이 된다 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 김춘자님의 신념은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자, 김지연님은 자기보다 남에게 더 친절하다. 자, 이 신념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지금은 어떠세요? 과거에는 도움이 됐으니까 저런 신념이 나에게 생겼겠죠. 우리의 신념은 과거의 어떤 삶의 시간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신념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내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나보다 남에게 더 친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게 너무 소중해라고 하고서 살다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나를 자꾸자꾸 힘들게 해. 나를 힘들게 해.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인식을 하고 그거를 조금 어떻게 바꿔볼까? 이제 내가 정말 원할 때만 도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신념은 도움이 되나요? 방해가 되나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그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잖아. 원래 세상에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원래 그렇다라는 게 사람을 되게 지치고 힘들고 힘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타율적인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도성을 더 넣은다면 모든 신념이 다 괜찮아지죠.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이거랑 나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조금 다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것에서 뭐뭐 해야 한다. 엄마는 기다려줘야 한다. 이러면 엄마 기다리면서 엄청 힘들 거예요. 그 한 달을 막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기다려주는 엄마다. 이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니까 안 힘들어요. 내 존재가 기다려주는 엄마니까. 엄마는 기다려줘야 한다. 막 이러면은 막 무릎을 찌르면서 막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신념이 그게 그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몸이 아파진 후에는 건강이 최우선이다. 이거는 건강을 돌보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지금 현재 내 건강을 돌보는데 도움이 된다면 신념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예전에는 건강이 하나도 안 중요했을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안 좋아져. 그러면 난 이제부터 건강이 우선이야. 이렇게 해서 신념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있던 신념들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지금 현재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의 신념을 싹 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신념은 사실은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한 벌과 용서는 우리 몫이 아니니 법과 신에게 맡기고 자신을 복수심으로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말자. 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남을 비난할 자격을 가진 이는 없다. 네, 이것은 내가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어떤 해를 입었을 때조차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김춘자님의 삶에 지금은 또 이 신념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으실까요? 우리는 가끔은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것들이 또 이렇게 용서해야 될 것이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러한 신념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이런 또 폐해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어쩌면은 또 너무 강한 신념이에요. 네, 정말 누구도 남을 비난할 수 없을까요?
저는 누구라도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비난할 수 있다로 또 좀 바꾸고 싶으네요. 그게 오히려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다 비난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비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도 비난 안 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다 누굴 비난해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특히 내가 뒤통수한테 세게 맞으면 비난을 하는 게 인간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라는 것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지만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건 신이 말하는 거지 인간의 언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우리 선생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방해가 돼서 억울함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유미님은 나 자신에 대해 매사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움을 받는 것보다 어떤 모양이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봐요. 다 생각한다잖아요. 생각이 하니까 다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더 가볍게 하려면 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네요. 신념 속에서 보니까. 그쵸? 그래서 솔선수범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도움이라는 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영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원리가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여러분이 이런 적 많을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할 때 내 딴에는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자리 양보할 때 좀 용기 필요하지 않나요? 전 좀 필요하던데 거절당할까봐 좀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안 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쪽팔린데 막 사람들 다 보는데 저기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또 나 안 앉아도 돼요 나 내릴 거야 막 이러면은 그 용기를 냈는데 그 용기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 되게 좀 난감하고 쑥스럽고 실망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도움이라는 게 딱 그런 원리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 도움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저쪽 한편에 도움을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늘 돕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는 손을 탁 내밀고 돕는 사람으로 있어요. 근데 저쪽에는 늘 내 도움을 고마워요 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되죠? 사실은 어쩌면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위대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왜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비로소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을 멋진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을 우리가 꼭 해요. 내가 정말 아주 그냥 잠 설쳐가면서 젖 먹이고 키워놓고 아주 그냥 하루라도 굶길까 아주 부지런하지도 않은 내가 부지런을 떨면서 밥을 해서 먹이고 키워놨더니 청소년이 되면 안 먹어! 안 먹어! 이러고 이제 밥도 안 먹고 막 엄마나 먹어!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제 싸우잖아요. 그때부터. 야, 밥 먹어! 막 이래가지고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자, 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맛있게 먹어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좋은 엄마도 될 수 있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과제 중에 늘 있는데 40이 넘은 여자들은 이제 자꾸 도우려고만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내 자녀, 내 남편, 내 동료들, 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엄마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나는 그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고 자기는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 받아주는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근데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늘 도와주기만 했던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되게 자기가 못나지는 기분이 들고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막 이런 미안함과 불편함이 경험이 돼요. 어쩌면 그 내면에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도와줘야 한다. 다른 사람은 나를 돕지 않는다. 도움을 받는 건 부족한 거다. 뭐 이런 신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움을 받는 건 위대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도움이 없이 여기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 보이지 않는 수고들이
일을 해서 내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전기를 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도움받은 사람이 아니야. 난 도움 필요가 없어. 난 정말 혼자 힘으로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너무나 큰 오만과 자기를 모르는 데서 시작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난 도움 필요 없어. 난 내 손으로 다 하는 사람이야. 이랬는데 내가 한순간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 다음부터 삶이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아도 돼요. 나는 모든 사람의 도움을 다 받아도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혼자 열심히.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의 도움이 다 오고 있어.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어.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고 힘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상 누구라도 돕고 싶어.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네, 우리 김춘자님이 오늘 최고의 활약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여기 내가 옳다고 믿는 순간 남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네요. 정말. 네, 맞아요. 우리가 뭔가를 옳다, 내 말이 옳다, 내 가치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옳다라는 것만큼 너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또 부딪힐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옳다가 있어도 괜찮지만 내가 옳다가 있으면 저쪽도 옳다가 있는 거죠. 아들러의 말처럼 내가 믿는 진실은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속단을 삼가는 것이 죄를 덜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자유로운 신념을 계속 창조하고 또 다른 신념들을 받아들이고, 물고기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는 물고기구나. 너는 새구나. 넌 고양이였어. 이러면서 그들의 고유성과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도 역시 소중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진숙님은요, 나는 신중한 사람이고 여유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요. 이 신념은 때때로 삶이 막 갑자기 분주한 어떤 날이 있을 때는 막 되게 더 분주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신념이 우리 이진숙님에게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좋은 관계는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들을 또 많이 만들고 거기에 힘을 쏟고 그러시겠네요. 검소한 사람이라 적당한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가 좀 더 갈망해야 할 것들이 생겨서 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두 개의 그 신념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3번 같은 경우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충돌의 신념을 갖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지는 않은데 돈이 필요하다. 충돌하고 있는 거죠. 돈이 필요하면 많이 벌어야죠. 예. 그리고 이렇게 나는 검소한데 또 사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신념이 충돌을 하게 되면 이제 갈등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정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내 삶을 더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바꿀 때 이 두 개의 신념을 정합하는 거죠. 하나로. 네. 돈에 대한 거는 특히 그렇게 정합을 하면 우리가 돈에 대한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싶다. 내 능력으로 돈 벌고 삶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 네. 네. 돈을 버는 데는 숨은 재능보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드릴게요. 돈을 버는 데는 숨은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청소를 잘하면 청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럼 지금은 청소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청소 회사를 차린다든지
예. 혼자서 하면은 노동이 되지만 회사를 차리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서 수익이 10배, 20배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또 내가 애들을 잘 가르쳐. 그러면 누군가 그 아이를 가르쳐 줄 사람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 사람들이 지금 문제로 생각하는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뭘 잘하지 이러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뭘 잘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필요가 없고, 단지 사람들은 지금 뭘 필요로 하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걸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지?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는 돈을 내잖아요.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해. 근데 어떤 옆집의 총각이 대학생인데 수학을 잘한대. 그럼 맡기고 싶잖아요. 그쵸? 어디 먼데 학원보다 너 수학 잘한다며 우리 애 좀 봐줘 이러면 걔는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옆집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이런 거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계속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30살, 여러분이 최소 30살은 다 넘으셨죠? 30살 또 40살까지 사셨다면 무언가를 계속 했을 거예요. 배우고. 그것 중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걸 일단 도우세요. 일단 돈을 모으세요. 최저임금으로 모아도 200만 원씩 모으면, 그러니까 200만 원씩 150만 원씩, 또 일을 조금 하시면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벌어요. 그럼 그거를 모아요. 그러면 1년을 모아요. 그럼 종잣돈이 생겨요. 그러면 내 일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그것에 투자하세요.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교육에. 그러면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그 분야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어떤 수업을 계속 비슷한 수준의 수업을 계속 듣느라고 10년씩 쓰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뭔가 발견했고 그걸 도울 때 기뻐. 그것을 더 전문화하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옆집 아이를 가르치는데 너무 재밌고 좋았어. 그래서 내가 걔를 가르치면서 1000만 원을 모았어. 1년 동안 일을 해서.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학원을 차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뭔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써준 그 신념의 핀트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대화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내 신념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분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혹시 대화가 필요하시면 켜고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은 한 팀이다.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닌 서로의 도움이 모여 건강한 가정이 된다. 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나는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족 개개인들은 또 그 생각이 일치되지 않을 때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는 신념이기도 하네요. 네. 제가 아는 우리 이제 마음성장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얼마 전에 대학생이 된, 대학생 걔가 넘었구나. 이제 취직한 딸이랑 남편이랑 이렇게 셋이서 여행을 갔대요. 제주도로. 그런데 차를 2대를 렌트했대요. 왜 선생님 3명이 갔는데 차를 2대를 렌트했어? 그랬더니 딸이 자기는 혼자 돌아다닐 때가 많다고 따로 렌트를 하겠다 그래서 성인이 된 자녀죠. 따로 렌트를 해줬고, 숙소도 자기는 자기가 자고 싶은 데가 따로 있다 그러면서 따로 했대요. 그럼 왜 같이 갔어? 가끔 만났대요. 가끔. 한 여행을 일주일 갔는데 그 일주일의 제주 여행 동안 가끔 만나서 함께 밥을 먹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게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같이 갔는데 가족이 이게 아니고 가족이지만 서로의 독립된 걸 이해해주고. 저는 이제 중학교가 된 중학생 우리 아들이랑 일본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코로나 전에. 지금은 이제 24살이 됐는데 걔가 혼자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랑 다니지 않고 싶대요. 왜냐면 거기는 엄마가 전혀 관심이 없는 곳이래요. 어딘데? 그래서 일단 가는 데까지만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한국의 용산 전자랜드 같은 곳이 오사카에 있어요. 갔더니
정말 저는 관심이 없는 곳이더라고요. 용산 전자랜드 가면은 뭐 구경하는지 알죠? 막 그 기계 뭐 이런 뭐 소품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애니메이션 피규어 인형 이런 것들이 막 아주 다닥다닥 있는데 그래서 넌 여기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걔가 하루가 필요하대. 자기는 거기 하루를 봐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이래서 저는 걔는 거길 가고 저는 일본의 뭐 그 압구정동 같은 오사카의 압구정동 같은 그런 거리가 있더라고요. 막 가구 거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카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저는 하루를 보냈고 얘는 이제 그 전자상가에서 하루를 보냈고 저녁 때 만나자. 그래서 저녁 때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한 적도 있어요. 자, 나는 성장한다. 인간관계는 장혜숙님, 나는 성장한다. 인간관계는 나무와 같다. 돈은 나를 따라온다. 나의 능력은 더하기와 곱하기다. 가죽은 숲이 된다. 네, 되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신념들이네요. 자, 이와 같은 신념을 자기가 창조하신 경우라고 좀 이렇게 보여지네요. 신념을 이렇게 창조한 경우에 어떤 이제 어려움들이 또 있냐면 사람들 중에는 신념을 원래의 삶이 아닌 살고 싶은 바라는 삶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을 볼 때 기쁨이 차오르는 신념이 있고 신념을 볼 때마다 나는 아닌데 우리 집은 안 그런데 이런 신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은 더 신념을 더 들여다보고 더 정돈하셔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신념을 떠올리면 기쁨이 차오르고 내 얼굴이 밝아지고 정말 좋아. 이런 신념을 만드시면 되세요. 네, 우리 장혜숙님은 오랫동안 자기를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원하는 그런 신념들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신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자, 신념은 이렇게 말로 써놓고 그래서 내가 이게 중요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뭐가 중요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저 사람한테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막 시간 안 지켰다고 막 야단치는 아빠나 엄마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에게는 제 시간을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떤 게 있는 거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는 시간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시군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 다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풍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상상한다, 뭐 여행 간다, 책을 본다, 영화를 본다, 수많은 방법들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지금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방 안에 있을 때와 문을 열고 밖을 나갈 땐 사뭇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정말 그런지 문을 한번 이렇게 빼꼼히 열어보세요.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는 참 다르거든요. 그것도 역시 머릿속으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밖에를 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인식하고 밖을 두리번 거릴 때는 이런 거구나. 몸으로 한번 그걸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삶이 우울하다 생각될 때 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문고리를 한번 돌리고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 보세요. 그래,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새로운 풍경이 보이고 새로운 생각이 다가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리고 삶은 또 새로운 계절을 나에게 갖다 줄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문을 열고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수도 없이 많은 문을 열어서 제끼고 나오고 용기를 내서 여기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삶의 경계와 경계를 넘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또 여기에 계세요. 아니 내 삶은 그냥 대충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성장의 시간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모두 다 여기 와 있거든요. 예,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창조,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려면은 예쁘고 좋은 것들, 좋은 사람들,
좋은 생각들과 만날 시간을 스스로에게 많이 허락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시끄러운 소음으로 느껴지고 나는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들이 많다면 잠깐 그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하시고 좋은 세상을 많이 구경하러 다니세요. 저는 미술관, 공원, 그리고 등산하시는 거, 그거 다 공짜거든요, 거의. 예, 미술관도 거의 많이 공짜더라고요. 저는 작년 코로나 때, 작년이 아니군요. 올해 1월, 2월인가 봐요. 박수근전 미술관, 화가 박수근전이 서울 덕수궁 미술관에서 했는데 너무 감동받았는데요. 그 중에 더 감동은 입장료가 한 몇천 원이었어요. 몇천 원. 근데 그걸 또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300원인가? 뭐 하여튼 정확한 가격은 생각이 안 나는데 13,000원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데 그게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 시민들 위해서 어떤 기업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훌륭한 전시회를 그렇게 무료로 볼 수 있다니. 근데 저는 그렇게 미술을 보거나 미술관 또 그 다음에 음악회, 연극, 영화, 또 산책하고 뭐 이런 거를 통해 다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성찰을 경험하고 또 배우고 또 작가들의 그 삶의 방식이나 태도, 창조성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또 어디에서 그런 활력을 느끼시고 삶을 배우시나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래서 누군가는 뭐 이제 백화점도 막 구경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백화점을 구경 다니는 거는 원하시면 하시고 백화점을 갈 때마다 정말 우라가 치밀어 돈이 없는데 구경해서 이런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멈추시고 여러분이 좋은 장소들을 찾아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인식 능력, 선택 능력을 많이 넓혀 놓길 바래요. 예, 많이 좋은 걸 많이 알아야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선택한 신념의 결과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당연하지, 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건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제가 머리를 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길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책을 쓰고 작가가 되고 강의를 다닐 때인데 그때 저는 작가이면서 또 코치였기 때문에 선배 코치들이 저한테 야, 코치가 뭐 머리가 그게 너무 치렁치렁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코치가 머리 이렇게 단정하고 막 이래야지. 이래서 제가 저 머리 긴 거 좋아해요. 이래서 저 코치 안 할래요. 저 작가 할래요. 그래서 저는 작가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성장학교 대표로 살고 있죠. 이제 대표라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죠. 우리 선생님들에게. 근데 누가 머리가 나이가 된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길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거 내 스타일이야. 나는 머리가 길어야 힘이 나. 그리고 나는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머리 긴 게 나의 트레이드 마크야. 이렇게 해서 머리 긴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구두를 안 신고 다니거든요. 저는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쁜 정장을 입어도 구두를 신으면 발이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된 강의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뇌가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발에 이렇게 심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 제가 구두를 안 신고 다니면 왜 성의가 없어 이러지 마시고, 저는 이제 내 몸이 불편한 것보다 내가 편안한 옷을 입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가서 열심히 강의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게 또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비난도 역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거기에 따라오는 비난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정말 누가 뭐라 그럴 때 내가 뭐 시간이 없어서 막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궁색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 이런 거 좋아해. 내 지금 편안한 시간이잖아. 난 편안할 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끝으로
자, 한번 창조를 한번 해보실 건데요. 한번 꼭 해보세요. 지금 공유를 하시든 안 하시든 꼭 하세요. 지금까지의 살아온 내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어. 앞으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자, 이 4주간의 여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엄마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엄마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여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엄마인 나는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앞으로 난 이런 엄마가 될 거야. 짧게 2개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꼭 문장으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더 강력해요. 그래서 이 2번째 그림만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죠? 이런 엄마가 있었어요. 자기는 냄비 같은 엄마래요. 애들이 뭐라 그러면 부글부글 끓었다가 또 후회하고 금방 식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헤헤거리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싫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마솥 같은 엄마가 되고 싶대요. 뭉근히 끓여지고 뜨뜻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생명을 키우는 그런 가마솥 같은 엄마가 되고 싶대요. 또 어떤 엄마는 고슴도치 같은 엄마래요, 자기가. 그런데 언제 안겨도 포근한 이불 같은, 아랫목에 이렇게 있는 따뜻한 그런 이불 같은 그런 엄마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짧은 2마디의 말이고 하나의 이미지지만 그 이미지 하나가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무의식의 그 신념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게 돼. 내가 고슴도치처럼 하고 있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따뜻한 이불 같은 엄마였는데 그럼 지금 당장 바꾸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 순간 바꿀 수 있게 돼요. 꼭 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아이들과 이런 가정을 만들 거야. 하시고 공유하세요. 가져가게. 지금까지 엄마가 요랬던 것 같아. 엄마 고슴도치였던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이제 이런 엄마 될 거야. 너희들도 알려줘. 그렇게 이제 해서 하시고요. 남편하고는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 걸까 해서 분위기 좋은 날 우리 가정이 정말 원하는 가야 할 길, 그것을 그림으로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우리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마주 앉아 밥 먹고 이러면 참 좋겠어. 요거는 꼭 지키자. 요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번 여정을 통해서 어떤 배움이나 또는 성찰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첫 시간에 아마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지 어떤 곳에서 어떤 강의를 듣든지 매 시간 강의를 듣는 데서만 끝나지 마시고 오늘 강의가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줬고 나는 이런 걸 깨달았고 그리고 이렇게 실행해 볼 거야 라는 것을 스스로 꼭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는, 메모하고 그렇게 삶을 개선하는 그런 시간들을 스스로 마련해 보시라고 했어요. 자, 이번 여정을 통해서 어떤 배움이 있으셨는지 써주시면 저도 다음 여정을 준비할 때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4주간의 여정의 마지막 메시지는 너세니얼 브랜든이라는 자존감의 거장이 있어요.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이 있고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사용한 미국의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첫사랑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과의 사랑이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우리 공동체에도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삶의 시작입니다. 네. 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이고 저희 마음성장학교는 평촌에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오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마음성장학교, 유튜브에 마음성장학교, 인스타그램 마음성장학교 치시면은 저하고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성장학교 카페가 있는데요.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성찰을 남기고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네, 긴 머리 보기 좋으시다고요. 아우, 고마워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남들에게 잘하는 강아지에서 네. 자기를 가꾸는 고양이로. 네, 자기를 가꾸는 고양이. 네, 자, 네, 우리 김춘자 선생님 오늘 깊은 성찰 오랫동안 삶에서 건져 올린 그런 지혜들을 또 정성껏 써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부터 성찰 하나씩 남겨주시고, 네,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나가셔야 되시는 분은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주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주 크네요. 네.